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알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에 패하며 챔스 5경기 3패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비기어를 들어올린 팀이었고 음바페가 더해졌기에 연속 우승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기대만큼 성적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리버풀전 패배의 충격을 털어낼 결과를 원할 것이며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초우 아메니 등이 부상 중이기에 음바페와 디아즈, 갤러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헤타페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니옴과 로드리게스의 골로 바야돌리드에 승리했으며 마요랄이 다시 이탈하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분위기를 전환할 결과를 냈고 단 이번 라운드는 연고지 최고의 팀이자 지난 시즌 우승팀을 상대하기에 극단적인 수비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핵심 로테이션 중 5명이 부상으로 빠진 레알이지만 벨링엄과 모드리치가 상대의 중원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음바페와 갤러가 상대 수비를 넘어설 레알이 승리하고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네이메어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메어는 휴식기 첫 경기를 패하며 연승이 끝났으며 흐로닝엄과 발베이크 상대로 9골을 폭발하며 연승에 성공했고 중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리그 2위 팀에 패했고 그래도 사노와 곤잘레스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한센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격 상황을 잘 이끌었다. 아약스는 주중에 라리가 팀인 소시에다드 원정을 다녀왔다. 유로파 일정이 있었기에 그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았으며 그래도 빈달과 반덴프만, 피츠짐과 아크폼 등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교체 자원이 즐비하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고 클라센과 핸더슨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이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아도 테일러와 반덴프만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네이메어는 리그 픽사를 제외하면 트벤테와 위트레우트 등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팀이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호벤의 전승 행진을 깬 데다 최고의 현재를 보내는 아약스를 넘긴 어렵고 브로비와 베르기스, 베르호스트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셈 원정을 승리하며 리그 선두를 공고히 했으며 맨시티와 아스날 등이 주춤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인데 클롭이 팀을 떠난 여파를 느끼지 않고 있고 알리송 베커의 공백은 켈레어 키퍼가 메웠고 흐라벤 베흐는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 중이며 이번 시즌이 리버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모하메드 살라를 비롯해 누네즈와 소보슬라이, 루이스 디아즈의 공격진은 어떤 조합이 나와도 엄청난 화력을 자랑 중이다. 맨시티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첫 5연패를 당했고 주중 챔스 경기에서는 홈에서 3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페에노르트와 비겼으며 그릴리시와 데브라이너가 돌아와 정상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한 이선이 본연의 경기력을 찾았고 홀란드가 챔스 멀티골에 성공했지만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맨시티는 홀란드와 사비오, 필포든이 나설 공격진은 언제든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귄도안과 누네스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에 고전 중이기에 메갈리스터와 흐라벤 베흐의 공세를 저지하기 어렵고 불안한 맨시티 수비를 살라와 누네즈, 디아즈가 무너뜨릴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앙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하위권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특히 휴식기 이후 펼쳐진 낭트 원정을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선발 윙어로 나선 카지미르의 골이 승부를 갈랐고 앙드레 아예우와 카지미르 등의 골 결정력이 좋아졌기에 이제는 중위권 도약을 노리는데 홈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앙제는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으며
안정적인 잔류를 노린 이번 시즌인데 현재까지는 기대 이하의 성적이며 그래도 아직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기에 충분히 순위 상승을 기대할 만하고 이번 일정은 상승세의 르하브르를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리하게 공격에 기여를 올리기보다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수비 위주로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최근 흐름과 경기력 상으로는 홈팀인 르하브르 쪽으로 다소 무게감이 실린다. 그러나 앙제는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단 2골만 허용할 정도로 수비 위주 경기 운영에는 강점이 있고 벨케브라와 아올루 등 중원 조합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앙제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리옹 대 오지 시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옹은 무패를 이어가며 6위로 올라섰으며 오세르와 랭스전 무승부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고 팀의 2부행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주중 카라바흐 상대로는 원정에서 4골을 몰아치며 대승했고 이제 리그 순위를 올리려 한다. 누아마와 세르키, 라카제트의 스리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니스는 리옹보다 리그 페이스가 더 좋고 최근 4경기에서 브레스트와 모나코 등 챔스 진출팀을 모두 제압하는 등 무패를 이어가며 5위까지 올라왔으며 그러나 리옹과 달리 주중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고 승리가 예상됐던 레인저스전에서 전후반 각각 2골을 내주며 홈에서 완패했으며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난적을 상대해야 한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로사리오와 은돔벨레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레인저스전 패배의 분위기가 이번 원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톨리소와 베레타우트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것이고 벨라마와 세르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리옹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툴루즈 대 오세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툴루즈는 지난 라운드 경기를 패하며 연승이 끝났으며 그러나 절대 1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원정에서 상대했기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고 랭스와 랜등을 상대로 11월에만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뒀고 특히 홈 경기력이 좋고 맥켄지와 크레스웰로 재편된 수비진은 최근 4경기에서 3차례나 클린시트를 합작했고 카세레스 주니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오세르는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으며 최근 랜전을 시작으로 리그 3위인 마르세유, 앙제까지 내리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7위로 올라왔고 시즌 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오어서와 케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 위주로 나설 것이다. 툴루즈의 승리를 본다. 오세르는 6골을 기록 중인 하메드 트라오레를 중심으로 시나요코가 역습 상황에서 툴루즈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부담이 발목을 잡을 것이며 카세레스 주니어와 시에로가 중원에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것이고 아부크랄이 기회를 마무리할 툴루즈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